김정현 원장님 평소에 스트레스 안 받으시나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들이 어디 네. 있겠습니까만은 이제 스트레스가 일정 정도 넘어서면 그때부터 이제 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다른 말로 하면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떡해요? 자극이라는. 자극. 네, 근데 이제 적절한 정도의 자극은 삶에 오히려 이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그쵸. 활력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일정 정도 이상이 넘어갔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몸에서 신호들을 보내죠. 뭐 이럴 때 무기력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두통이라든지 여러 이제 신체에서 증상들을 많이 나타내곤 하는데요. 그러기 전까지는 뭐 적절한 스트레스는 뭐 누구에게나 이제 좀 좋은 부분이 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빙하 아나운서님 같은 네. 경우에도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적절하게 잘 관리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근육이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 가장 많이 내원을 하시는 이제 그 근육 문제들, 근골격계 문제들로 오신 분들도 문진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진맥이나 아니면 복진을 하다 보면 아 이거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겠구나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목 어깨가 빳빳하게 굳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는 이제 허리가 아픈데 원인을 따지고 갔더니 결국에 이거는 스트레스 때문이더라 이런 경우들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해당 부위에 뭐 근육 치료, 뭐 침 치료라든지 아니면 물리 치료 이런 것들도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갔을 때는 스트레스 자체를 낮추고 한방에서는 이제 우라통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빽빽할 울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빽빽하게 화가 들어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그러니까 발산을 시키거나 아니면 화를 내려주는 어떤 한약 치료들을 통해서 같이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좀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제 좀 먹는 걸로 이제 풀려고 하는 편입니다. 근데 네. 사실은 이 표현이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먹는 걸 하지만 먹는 걸로 스트레스가 풀리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는 자극입니다. 근데 이 자극을 먹는 것, 특히나 자극적인 음식들, 특히 요새 맞아요. 이제 매운 매운 걸 음식들, 찾는 굉장히 그렇죠. 매운 음식들 많이 드시는데 이런 것들은 이 스트레스 자극을 더 큰 자극으로 그냥 단순히 잠깐 이제 헷갈리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실은 내 몸에서는 더 큰 자극으로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뭐 술을 마신다든지 좀 많이 먹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더 큰 자극을 가져다 주는 거는 내가 자극에 대해서 더 이렇게 좀 역치를 올리기 때문에 코티졸이 계속 이렇게 더 혈중 농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좋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저는 요새 좀 이러한 방법을 쓰려고 하는데요. 네. 뭔가 더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극들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비우는 방식으로 좀 더 이렇게 담담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좀 추천드리는 거는 명상입니다. 명상. 네. 이제 좀 가만히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내 의식을 이제 코끝에다 좀 집중을 해서 내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고 하는 이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 좀 의식이 좀 차분하게 가라앉거든요. 예, 그렇게 되다가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에 뭐 잠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뭐 어쨌든 이렇게 좀 의식을 가라앉히고 나를 좀 차분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정현 원장님, 이번의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 두통에 일단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두통이 있으신 분들, 특히나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두통이 있을 때 이 두통 자체에 대한 불편함보다도 먼저 가장 겁을 먹으시는 거는 혹시 나 이거 중풍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그래서 겁을 먹어서 내원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몇 가지 이제 두통의 특징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풍으로 인해서 두통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매우 극심한 두통, 그리고 오심구토, 그리고 의식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특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좀 감별을 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그렇게 뭐 흔하게 겪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극심한 두통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살면서 이렇게 아픈 적은 처음이야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중풍을 좀 의심을 하고 빠르게 응급실에 가서 이제 응급처치들을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두통 같은 경우는 긴장성 두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육이 긴장을 해서 이제 그 영향을 주는 건데요. 이런 거는 이제 그 뒷목의 어떤 긴장들, 어깨의 긴장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영향을 주고요.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이런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많이 생기곤 합니다. 이 긴장성 두통은 쪼이는 듯한 느낌, 머리를 꽉 짓누르고 있는 이런 느낌들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흔히 이제 편두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의학적으로 이제 편두통은 조금 더 엄격한 의미로 이제 쓰곤 합니다. 이 편두통의 증상은 체기와 같은 소화불량을 동반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편두통이라고 해서 한쪽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양쪽에 같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반면에 아까 이야기했던 긴장성 두통도 한쪽에서만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부위로는 편두통을 좀 진단을 하기에는 꼭 쉽지만 않습니다. 그 외에 이제 특징적인 거는 빛과 소리에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눈부시다, 아니면 소리가 너무 거슬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의학적으로 편두통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 이제 박동성 두통, 이렇게 머리에서 팡팡 뛰는 듯한 느낌, 이거는 결국에 혈관의 운동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편두통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군발성 두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군발성 두통은 특징적으로 이제 눈 주위에 매우 극심한 통증 또는 이제 측두에 매우 극심한 통증들을 이제 만들어 주기도 하는데요. 이것의 원인으로는 뭐 여러 가지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나 이제 좀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이제 작동하지 않는 자율신경계 이상이 특징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시청자분의 증상은 어느 두통이다. 명확하게 이제 감별을 해내기는 좀 더 많은 이제 그 정보들이 필요하겠지만 편두통 또는 긴장성 두통이지 않을까 하고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통도 증상과 원인에 따라서 세세하게 분류 지을 수 있다. 참고하시면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두통이 잘 나타나지는 않는데 특히나 뭐 소화가 잘 안 됐거나 체기가 있었을 때 머리가 지끈지끈하거든요. 원장님, 그렇다면 이렇게 소화불량, 소화기관 문제와 두통 연관이 있는 건가요? 예, 그 앞서서 편두통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네. 이제 그 소화 불량과 같은 그러니까 체기와 같은 이런 것들이 두통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이제 소화기 같은 경우는 부교감 신경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됐을 때, 교감 신경이 너무 항진이 됐을 때, 그럴 때 두통이 같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한방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식적 두통이라고, 그러니까 식적이라는 원인으로 풀어내기도 하는데요. 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기에 이렇게 꽉 뭔가가 얹혀서 있는 것들. 그러니까 좁게는 급체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제 만성적인 어떤 이제 그 과식이나 폭식들로 인해서 소화기가 이렇게 묵직하게 제대로 운동을 하지 못할 때, 이럴 때에도 두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과 좀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그 술 먹고 다음 날에 숙취가 오는 것들, 네. 그 숙취에 이제 두통으로 오는 것들도 그렇죠. 이러한 어떤 식적과 같이 유사하게 볼 수가 있어서 실제로 이런 이제 그 숙취에 해소하는 이 약 중에 보면은 소화제와 이 유사한 어떤 그 계통의 약들을 쓰기도 합니다. 두통 같은 경우도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겠죠? 예,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두통에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 중에서 일시적으로 내가 잠깐 과로하거나 뭐 수면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은 내가 며칠 좀 잘 쉬어주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 혈관의 문제, 아니면 자율신경계의 문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인 치료들이 필요하겠고요.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함에 있어서 이제 한방에서는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침 치료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제 머리 쪽에 있는 여러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혈자리는 백회라고 하는 이제 머리 정수리에 있는 혈자리. 여기는 이제 모든 양의 기운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열이 치받거나 했을 때 이 부분에 침을 맞으면 머리가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그 긴장도를 이완을 시키는 방법들도 있겠고요. 풍지라고 해서 이제 뒷목 쪽에 있는 혈자리입니다. 여기는 근육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후두하근이라고 이제 그 뒤통수 근육들이 이제 붙는 곳입니다. 근데 이 근육이 머리로 지나가는 그 대우두 신경을 이렇게 딱 잡아서 뭉쳐서 그래서 이제 두통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근육들의 긴장을 풀어줬을 때, 풍지혈의 근육 긴장을 풀어줬을 때 머리로 가는 신경들이 이제 그 이완이 되면서 두통들이 완화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걸로 이제 그 추나 치료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추나 치료 같은 경우에는 경추의 문제들
경추를 보는 경우들도 있겠고요. 또는 이제 그 경추 주위에 있는 연부 조직들, 뭐 근육이나 신경들 이런 부분들을 풀어주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추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경추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더 내려가서는 흉추, 요추까지 있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신의 그 척추를 전반적으로 케어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나 치료를 통한 접근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리 수술을 하셨다고 했는데 다리 수술 어떤 걸 하신 건가요? 무릎 수술하신 건가요? 수술이요. 네, 무릎 수술이요. 무릎 수술이요. 수술하신 지 네. 얼마나 되셨어요? 한 4년 됐어요. 아, 4년 정도 되셨고요. 네. 수술한 직후부터 계속 그 다리가 부으시는 건가요? 다리가 안 그러다가 다리가 그 쥐가 이렇게 나요. 양쪽 다리에 아, 쥐가 네. 많이 나고요. 네, 쥐가 나는 건 얼마나 되셨어요? 쥐 난 것도 한 2년 전부터 그 2년 발목 정도요? 있는 쪽으로 나다가는 지금은 발목 위로 해서 무릎 그 아래로 다 나거든요. 예. 지금 이제 무릎 수술한 거랑 그 네. 다리 쥐나는 것에 상관관계가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지금 이 2년 정도 시간 텀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무릎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좀 떨어집니다. 오히려 이 그거하고 부분은 상관없어요? 네네 허리에서 우리가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허리에서 네.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또는 다리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뭉쳐서 종아리 근육에서 신경이 포착되면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네네. 두 가지 문제는 좀 그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좀 네네. 더 자세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네네.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릎 수술과 지금 다리를 네. 쥐나는 것 간에는 이 기간이 한 2년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의 상관관계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버님. 한약방에 찾아가 봐야 되나요? 예, 가시면은 일단 허리의 문제인지 아니면 종아리의 문제인지 아니면 둘 다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진단을 할 거고요. 뭐 네네. 거기에 맞춰서 침 치료나 아니면은 네. 이제 뭐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이제 근육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한약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협착증은 그 기간 자체가 치료 기간도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내가 이걸 한 달 만에 또는 뭐 침 몇 번 맞고 끝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가서 진단을 받으시고 진찰을 받으시고 좀 장기간 이렇게 치료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